노년이 되면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며 이러한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 점점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극심한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이었다면 노년에는 점점 보호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술 발전도 노년층에게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뱅킹이 익숙하지 않고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하여 디지털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칫 사회와 단절된 느낌을 주며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생깁니다. 젊을 때보다 인내심이 줄어들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이를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인다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되므로 자산을 현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쓰고 보호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먼저 돈을 모으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하며 긴급 자금을 마련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보다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예금뿐만 아니라 연금,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투자는 피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필수이며 취미 활동과 여행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고가 의료 서비스나 과도한 자녀 지원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후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소비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만 증여하고 나머지는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대비한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 계획을 미리 마련하여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한 현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속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보유한 재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연금 등 모든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여 가족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속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상속 문제에 대해 대화를 꺼리지만 미리 계획을 설명하면 상속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유산 분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법규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규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자산 분배 기준을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남은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 시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상속 계획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지만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학업, 직장, 결혼, 육아 등으로 인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부모를 돌볼 시간과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커질수록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 부양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인 이유로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다 보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이 커지고 결국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노년이 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 외에도 친구, 이웃,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각자의 삶이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과 재정을 관리하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는 사랑하지만 인생은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김영수 씨 75세는 젊은 시절 성실하게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웠고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을 자녀들의 결혼자금과 집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으며 본인은 연금과 약간의 저축만 남긴 채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연락이 뜸해졌고 손주들이 생기자 더욱 바빠져 부모를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이 점점 나빠지자 김영수 씨는 자녀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큰아들은 가정과 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오히려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수 씨는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넘겨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일부 월세로 전환해 소득을 만들고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 서비스와 지역 사회활동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재산을 한 번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이 좋을 때부터 경제적 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관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기보다 재정적, 정신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바쁘거나 멀리 사는 경우 부모와의 교류가 줄어들어 정서적으로 더욱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안정감과 정신 건강을 위해 노인은 절대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은 면역력이 강하고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정기적인 대화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과 교류하고 복지관이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면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 운동 동호회, 봉사활동과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산책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가 늘어납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더 빛이 납니다. 따라서 노인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년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능동적인 노년기육 전 70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는 은퇴 후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기로 경제적 독립과 건강 유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응과 변화의 시기 70대 중반 80대 초반입니다.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배우자나 친구와의 이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이웃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 생활에 맞춰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적절한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존과 돌봄의 시기 80대 후반 이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며 재정적 법적 문제를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요양시설이나 가족 돌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 및 상속 계획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각 단계는 서로 다른 도전 과제가 있으며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건강과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모를 충분히 돌볼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졌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경제적 독립과 개인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은 부모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아 돌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이나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방문 요양 서비스, 실버타운 등의 다양한 대안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하여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가능하다면 노후에도 일정 기간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친구나 지역 사회와 교류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인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이웃이나 친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고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부모 스스로 준비하고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면 자녀들도 부담 없이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기보다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혜의 관계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